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독주택 발코니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은 발코니 설치,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번 법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발코니의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겠죠. 발코니라고 하면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발코니를 확장했을 때 거실이나 침실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 기준 자체가 생겨난 게 제 기억으로는 아파트 발코니를 사람들이 대부분 확장을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분양을 받을 당시에 확장을 해서 분양을 받은 게 아니고 비확장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그리고 오래전에는 이제 발코니 확장 자체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터서 거실로 사용을 하는 거죠. 거실을 더 넓히는 거죠. 불법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양성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저희 나라에 이제 아파트가 한두 채가 아니고 양성화가 안 되고, 대신 이제 합법적으로 발코니를 어,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차후에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제2조 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 변경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건축물에 설치는 가능해요. 근린생활 시설도 가능하고 업무 시설도 가능하고 다 가능한데, 어, 예외 조항으로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안 됐었죠. 안 된다고 오피스텔 설치 기준에 이제 발코니 설치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안 됐고 나머지 대부분의 건축물이 다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발코니를 확장을 해서 거실로 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였고,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단독주택 중에서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에서 다가구 및 다중주택은 제외하고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 중에서 2면 이내의 발코니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해서 이 부분은 거실로 쓰든지 방으로 쓰든지 할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랑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 완충 공간으로 이용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3면 발코니를 설치를 하기도 해요. 지금처럼 이거 보시면은 3면 발코니인데, 실제로 제가 분양 분양을 했던 그 공동주택이 있었는데 그 구조하고 되게 유사하게 제가 그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3면 발코니인데 여기가 한 면, 두 면, 세 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는 발코니를 설치를 하는데 옆으로는 발코니 설치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지자체 심의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권자가 이제 그 별도의 내부 지침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발코니를 2면 이상 설치하지 마라 이런 기준이 별도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발코니가 3개가 있으면 서비스 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나중에 뭐 문제가 될 수도, 한번 그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얘가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실제로 여기 있는 면적들까지 다 합해버리면 85제곱미터를 훨씬 넘어가겠죠. 거실로 사용하는 면적이. 그런 게 있고, 사면 발코니 경우는 전용 85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주택 공동주택이 이면 발코니 면적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은 110제곱미터가 돼요. 그러니까 위쪽이랑 아래쪽만 설치를 한다 그러면 110제곱미터가 되는데 34평 정도가 되겠죠. 근데 3면 발코니를 해버리게 되면은 130제곱미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39평입니다. 거의 뭐 40평까지도 커질 수가, 40평 가까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커지기 때문에 3면 발코니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인접세도 없고 하면은 사면 발코니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확장은 두 면까지밖에 못하고 삼면 발코니를 했을 때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예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서리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발코니로 볼 수 있냐 없냐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은 만약에 제가 지금 피트로 그려놓기는 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용 면적으로 포함해서 넣으시면 될 거예요. 전용 면적으로 넣고 여기는 발코니 서비스 면적이죠. 여기는 서비스 면적으로 포함될 수가 없어서 전용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발코니 용어의 정의와 조금 어, 다르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지산이라고 하죠. 지산이라고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데 중간에 복도가 있고 실이 쭉 잘려져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시면은 발코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까지 공사를 안 하는 거죠. 여기는. 네, 이런 경우가 많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구조적으로 이게 보기가 디자인상 보기가 싫으니까 그냥 막아놓고 피트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면적이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발코니는 원상복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를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주택으로서의 기능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 적용된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는데 이거는 어떤 취지냐면 이런 거죠. 얘가 지금 싱크대가 있어요. 여기 발코니를 확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발코니가 비확장인 경우에는 이 싱크대가 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야 되겠죠? 밀려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도 어, 확장을 했다가 비확장을 했다가 이렇게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수전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스라든지 수전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 원상복구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요구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도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가면 확장형 도면, 비확장형 도면 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했을 때 설비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장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반영해서 단위세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단독주택 발코니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중요한 거는 2면 이내 발코니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다. 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내용으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